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제18대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그야말로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웃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2016년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5년 한 반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소라고 할까요?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다른 국민들도 그런 안도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말에 사면되어 출소해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그리고 모친인 유경수 여사 묘소에 참배하고 나서 이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사저로 정한 이 달성군으로 갔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짤막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냐는 기자 질문에 많이 회복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색 코트 차림으로 머리는 단정한 올림머리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해 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진화 계획이 정해진 게 있느냐,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대구 사저에만 계실 거냐라고 질문했지만은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곧바로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아서 5분가량 헌화와 묵념 그리고 약 8분 정도 현충원에 머문 다음에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또 한 분은 지금 아직도 감옥에 계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사면되어서 이제 국민들 앞에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분의 작품인 이 청계천을 거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욕도 많이 받았지만은 결국 그분이 한 4대강 사업은 역사에 남을 만한 대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4대강 유역에 설치된 그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자전거로 달리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의 한 장이 지금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한 9년 동안 근무했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거기서 근무 안 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행동과 관련해가지고 또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 관심 속에서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 문득 기억납니다. 그게 2012년 12월 아닙니까? 아침에는 문재인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박근혜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결국 상당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3%포인트 이상 차이로 1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신문 표제에 역사상 첫 부녀 대통령이 등장했다라는 제목이 뽑혔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따님
박근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고, 뭐 세계 역사에는 이런 일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축복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때의 흥분, 호평,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면은 탄핵 사태로 가는 약 4년여의 기간이 아마 주마등처럼 물에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으로 그 잘못된 겁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좌파와 손잡고 좌파와 싸우는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까 이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뒤에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탄핵당한 대통령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론 5년 동안이나 또는 뭐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이승만 대통령은 10년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 기간의 업적으로 평가를 하는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그 말년이 중요합니다. 즉 임기 말에 어떤 식으로 퇴장을 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마지막에 4.19를 만나서 하야식으로 중도에 그만두니까 지금까지도 그 평가를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탄핵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되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념적으로 대치되는 좌경 이념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 또는 정반대되는 세력에 넘겨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실정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우파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대승을 초래했고 정권을 보수 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결국 5년 동안의 실정 그 결산으로 우파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역사에 평가될 것이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잘한 것은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민국적으로 기술된 교과서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개선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걸 폐기해버렸습니다. 그거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잘못한 점도 있죠. 외교정책에서는 친중 반일 노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 공산군이죠. 중국 공산군이 주최한 전승절 기념식에 자유진영 후보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경제보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말에 종군 위안비 문제에 대한 최종 타결을 이루면서 조금 이렇게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이렇게 거의 파탄 지경으로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세월호를 계기로 해가지고 좌익들이 막 선동하니까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뭐 별로 죄도 없는, 오히려 공이 많은 170 몇 명이나 살려낸 이 해경의 모든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경 해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선동 세력에 사실상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경 해체에 유일하게 반대한 언론이 조갑제닷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경이 나중에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누리당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친박이니 뭐 비박이니 친이니 이래가지고 싸우도록 내버려 두고 말았습니다. 2016년 공천 과정에서 그게 표면화가 되어서 김무성, 이항구 두 사람이 싸우고, 그래서 결국 2016년 총선에서 크게 졌습니다. 이게 바로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락시킨 것은 새누리당의 내분이었고, 이 내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당히 그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그 뿌리는 이명박 시절까지 올라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2007년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근소한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결정된 다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를 과학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안을 박근혜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명박 세력, 박근혜 세력이 싸우다가 결국 탄핵이 되고, 탄핵의 여파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왜 감옥에 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부 분열입니다. 이게 윤석열 지금 당선인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0.7%포인트 차이로 이겼으니까 사실상 이 살얼음판을 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갈 것이냐? 그것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단결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우파 세력, 보수 세력 전체가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그것도 국방부라는 군사시설 안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해놓고 이걸 그냥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금 보수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보수 안에서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을 무조건 미는 세력과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좀 시간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과 몰락 과정을 아주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유세 때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공정과 상식, 협치, 통합을 외쳤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협치도 아니고 이게 통합도 아닙니다. 이게 국민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지금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대비해가지고 권력자가 항상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 허영과 오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된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